Marketman. 안녕하세요. 25년 5월 27일 마켓남 모닝입니다. 주식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 크게 올랐습니다. 2% 코스피가 올랐고요. 1.3% 코스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막판에 크게 올랐어요. 이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쫙 오른 거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0.6% 정도가 마지막 시간에 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시간을 보면은 이렇게 쭉 막판에 올랐어요. 어떤 포지션 마무리하는 그런 게 약간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른 거가 약간 허수가 껴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도 2,000 몇이냐 2,600 포인트까지는 진성으로 오른 게 맞으니까 일단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마지막 오른 거는 쪼끔 좀 혈수가 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이제 다음날 시작할 때 요 오른 거를 살짝은 약간 좀 되돌리고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. 글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게 되면서 좀 긴 시계로 봤을 때 어 좀 전 고점을 좀 뚫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차트상황만 보는 주봉으로 봤을 때 좀 쌍바닥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원화가 좀 강세가 되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죠. 그거를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다른 아시아장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일본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. 1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나왔습니다. 중국 상해 시장은 보합권, 홍콩 시장은 마이너스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권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많이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습니다. 중국 쪽은 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모습이죠, 일단은. 유럽장이 독일이 어제도 1.6% 오르면서 선진국 시장은 전부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그 원인은 그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무역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로 관세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다시 늦췄죠. 또 시작됐어요, 왔다 갔다 하는 게. 고런 게 나오면서 이제 하락했던 부분을 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미국장은 휴장이었습니다. 네, 원자재입니다. 원자재는 어제 뉴욕장하고 런던장이 전부 다 휴장을 했죠. 네. 그러면서 영미권 쪽이 좀 휴장을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. 유가 거의 그대로 있었고요.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. 골드도 살짝 빠지는 정도 수준이지만 이미 올라서 빠지는 고런 수준입니다. 뭐 고런 형태고요. 어 유가를 좀 이렇게 한번 좀 길게 볼까요? 주봉으로 보고 하면은 큰 지금 일단 하락 추세 한번 왔죠. 하 레벨 요 범위 주봉으로 봤을 때 65불 수준에서 대략 한 85불 요 라운드 그래서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흐르는 모습이 나오네요. 패턴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 선 뚫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삼각 패턴으로 보이다가 한번 내려가네요.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. 월봉으로 봐도 요 레인지를 뚫고 일단 한번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그 내려간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단을 만들 거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고 하단하고 상단 라인 요 사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레인지로 볼 거냐 이게 지금 유가 쪽에서는 볼 것 같고요. 또 다른 시장
BDI 운임 지수거든요. 운임 지수가 뭐 관세 때문에 큰 등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수렴하는 상황이죠. 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. 완화적 응축이 될 건데 글쎄요. 지금 다시 관세 얘기가 다시 또 튀어나오는 걸 보니 운임이 좀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입니다. 환율도 마찬가지 뉴욕장, 런던장 휴식을 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. 원화가 1370원 소폭 아래에서 끝났고 달러 지수 99 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끝났습니다. 엔화, 유로화 좀 더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. 어 그럼 이렇게 또 좀 길게 볼까요? 뭐 달러 인덱스 한번 좀 길게 보겠습니다. 주봉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볼 거냐. 어디까지 좀 뭐 달러의 약세를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또 크게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. 근데 그 많이 빠져서 그 반등을 할 거냐. 어느 정도 반등은 일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좀 더 긴 시기에서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이 진정한 바닥이 이제 90 포인트까지 내려가거든요. 89 포인트 이렇게 내려가는 요 수준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좀 가 봐야 되지 않을까. 아니면 고거의 반 정도 수준 95 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요 큰 바닥을 좀 뚫고 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음 이 라인을 이미 뚫었어요. 뚫어 버렸습니다. 뚫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속 뚫었죠. 저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한 90 100 포인트 수준 되겠네요. 그래서 고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.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채권 시장입니다. 어제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좀 올랐죠. 많이 올랐습니다. 3년 금리, 10년 금리 전부 다 올라서 끝나 버렸고 이제 원래 금융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빠졌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장 시작하기 전에 또 트럼프 형님께서 "유럽과의 대화를 늦추겠다. 뭐 협상 기한을 늦춰 주겠다."라고 또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죠.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었다. 하지만 글쎄요. 여기서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금리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장은 뭐 움직인 적은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는데 일본도 금리가 좀 빠졌어요. 일본이 금리가 좀 빠졌고 그리고 호주 금리가 많이 빠졌죠. 독일 금리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도 빠졌어요. 독일 금리. 빠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글로벌 금리가 전부 다 쭉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으로 턴다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중국 금리는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죠. 그래서 요거 흐름을 좀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우리나라 금리가 좀 많이 빠져 있긴 해요. 빠져 있긴 해서 그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합니다. 어쨌든 요런 금리, 요런 높은 금리를 경기가 지탱을 할 수 있느냐, 특히 미국 좀 어렵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'채권 금리가 지금은 싸다.'라고 생각이 됩니다. '채권이 좀 싸다.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.' 요렇게 생각이 되네요. 네, 경제 지표입니다. 일단 영국하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었고요.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쪽, 금융적인 쪽에서 특별한 언급은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얘기는 없으셨고요. 그렇게 해서 간밤에 발표된 경제지표 주요한 것은 없었습니다.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는 이제 유로존 쪽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. 미국 쪽에서 내구재 수주 그리고 자본재 수주, 제조업 경기 지표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. 최근에 경기 지표에 대한 네 소비 심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
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할 지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이 있네요. 지난번에 20년물 국채 입찰이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시장에 좀 충격을 가져왔는데 요거 저는 이번에 괜찮을 것 같아요. 금리가 높아져서 가격이 쌉니다. 그래서 요게 지금 잘 되면서 자본시장을 채권 시장을 좀 반등하는,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반대로 제 디스크 오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비싼 거는 좀 팔고 싼 거를 좀 봐야 하는 시기가 또 오지 않나. 왜냐하면 요새 변동성 커요. 길게 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. 아니면 아예 길게 가든가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든가 하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